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최근에 오미크론 이슈가 있었죠. 변이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무려 오전에만 1조 원어치를 던지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이 공포에도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벌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적립식 투자로 돈을 벌었죠. 제가 처음 국내 주식에 적립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국내 주식은 그거 안 먹혀요. 그거 해봤자 돈을 벌 수 없어요.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미국 주식이나 국내 주식이나 주식의 본질은 똑같다는 거죠. 욕심을 버리고 적립식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둘째 최신 계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매달 적금처럼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적립금이 쌓이다 보니까 플러스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좌를 한번 보고요. 우리가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도 분명히 돈을 벌 수가 있구나. 단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차근차근 하나씩 시작하다 보면은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에 나온 사회초년생 또는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적립식으로 차근차근 모아서 국민연금을 받아도 좋지만 나중에 이 주식으로 배당도 받고 주식에 올라가는 그 상승분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좋다는 뜻이죠. 한번 화면을 보면서 실제 계좌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둘째 자녀 최신 계좌입니다. 총 매입 금액은요 379만원, 그리고 총 평가액이 398만원입니다. 우리가 투입한 금액은 379만원인데 지금은 398만원이 되었다는 뜻이죠. 17만 5천원을 벌고 있고요. 수익률은 4.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보시니까 어때요? 오른쪽 여기가 수익률이거든요. 한 종목 빼고 전 종목이 다 수익률에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6.7%, 현대차가 5.9%, 포스코가 7.2%, 삼성전자는 8.4%, 셀트리온은 마이너스 2%, DLENC는 2.9%, 그리고 메타버스 ETF는 0.4% 이 정도 수익을 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적립식으로 시작을 하면서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지만 이게 한 3,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 4개월 만에 우리가 수익률이 무려 4.6%가 나왔죠. 4.6% 그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적금이자, 지금 적금이자가 조금 올랐다 그래요. 올랐다고 하더라도 1년에 3%를 줍니다. 그런데 한 3, 4개월 만에 4.6%를 번 것은 적금이자보다 훨씬 수익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적금이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 또 그 세금을 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주식은 세금을 떼지 않죠. 물론 이제 팔고 살 때 나오는 거래세가 있는데 굉장히 미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수익을 그대로 가져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는 주식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 그런 말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장기 투자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국내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본질을 지금 잘못 짚으신 거예요. 국내 주식에 무조건 장기 투자하라가 아닙니다. 국내 주식 중에서도 제가 항상 하는 거 있죠. 돈을 잘 벌고 있는가,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인지 그걸 체크한 다음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테마주, 대선주 이런 거에 장기 투자를 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또는 반짝 떴던 스펙주, 아니면 애플카 때문에 나오는 애플카 이슈주, 이런 것들을 반짝 따라가게 되면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장기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이 망할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대한항공이 망할까? 지금 항공사가 두 개 있죠. 대한항공, 아시아나, 메이저가. 근데 아시아나가 망해서 대한항공이 흡수가 됩니다. 대한항공이 망하게 국가가 둘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메이저 항공사가 전부 다 망하는데 두지 않겠죠. 현대차가 망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단 국민들이 워낙 많이 팔아주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제철소에서는 넘버원이죠. 근데 포스코가 망하면 철을 어디서 만들어요? 망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망한다? 연말에 성금만 500억을 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투자만 240조를 해요. 현금이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망하고 싶어도 쉽게 망할 수가 없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제약회사 넘버원입니다. 우리나라 제약회사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선두적인 기업에 있는 곳이죠. 물론 주가는 항상 요 모양이지만 셀트리온은 장기 투자로 길게 보는 곳이다. 인내 주식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DLENC 같은 경우는 뭐 좀 망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 그냥 중소 건설사니까. 그 메타버스 ETF 이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아무거나 투자하셔도 되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아직 대장이 없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 대장이라 그래요. 카카오도 대장이라 그러고 뭐 여기저기 다 대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신기술을 가진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나중에 우리의 미래에 올 건 알고 있지만 가상세계예요. 메타버스가. 가상세계가 나중에 우리 미래에 올 건 알고 있지만 아직 대장이 없기 때문에 묶음으로 간다. TF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수익률이 어때요? 대부분 6%, 7%, 뭐 8% 굉장히 높습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마이너스 2%로 잡아먹고 있어서 전체적인 수익률은 4.7% 정도 나오고 있지만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량주를 장기 투자하면 분명히 돈을 번다 이런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쬐끔씩 올라서 또는 이렇게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하면서 언제 돈을 벌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돈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한 방에 뭐 20%, 30% 버는 방법도 있지만 위험하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연 이걸 재테크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도박이죠. 도박을 하는 겁니다. 재테크라는 거는 내가 우량한 기업들, 뭐 이거 말고도 우량한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우량한 기업들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겁니다. 주식 수를 모아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화폐 가치가 낮아질 것이고 언젠가는 이 기업들이 돈을 더 잘 벌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주가가 조금씩 올라갈 것이다. 내가 뭐 큰 돈, 뭐 40%, 400% 이렇게 벌진 못하더라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증권사를 어디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증권사는 뭐 아무 데나 쓰셔도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움을 쓰고 있는데요. 뭐 키움이 좋아서 쓴다 이것보다는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깔려 있어서 쓰는 건데 어디를 쓰시더라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증권사 수수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하실 수 있고요. 핸드폰으로 하는 거의 단점이 뭐냐면 자주 보게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안 봐요. 거의 자주 안 봅니다. 일부러 클릭을 안 하려고도 하지만 별로 관심도 없어요. 지금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주 보다 보면은 거래도 자주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주식이 잘 안 가고 있는데 다른 주식이 막 뻥뻥 뛰어요. 그러면 그 주식으로 눈이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거 안 가니까 내 거 팔고 저기로 올라타야지 하는 순간 여러분이 타면 내려갑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빠지지 마시고 그냥 누구에게나 기회는 똑같이 옵니다. 언젠가 이 주식이 빵 터졌으면은 이 주식이 또 빵 터지고요. 그 다음엔 여기가 터지고 또 여기가 터지고 내 주식은 여기 있는데 계속 다른 데만 터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내 주식도 터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걸 기다리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식 같은 경우는요,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3년, 단기가 3년이에요. 저는 보통 짧게 잡아도 3년, 평균적으로는 5년 동안은 거의 웬만하면 안 팔려고 합니다. 특수한 경우가 있지 않는 이상 이 회사가 돈을 못 벌거나 갑자기 뭐 분식회계를 한다거나 CEO가 횡령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면 최소 5년은 보유하려고 합니다. 짧아도 3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어떻게 주식을 대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주식을 대하고 내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 주식이라는 거에 도박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자본주의 투자, 주주로서 접근할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늘 그렇듯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